자, 오늘 지식인간 A에서 이야기할 것은 중국 노숙자가 넘쳐나고 있다. 중국은 노숙자가 없지 않는 나라인가?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생각한 것보다 엄청나게 많은 노숙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의 실제 실업률, 이거를 알 수는 없습니다. 중국 정부도 정확하게 발표를 하지 않고요. 해외 언론들도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 없고요. 그렇지만 나와 있는 숫자로만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중국 정부에서는 이번 7월 청년 실업률을 11.1%로 발표를 했고, 요거는 저번 달 지표보다 2% 높은 지표입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 해외 언론들이나 다른 중국과 관련이 없는 다른 곳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은 거의 청년 실업률을 50%로 계산하는 곳도 있습니다. 자, 중국의 대학교 졸업자만 매년 1,000만 명이 나오는데 중국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 가지고 생각을 하면 요즘 중국에서 나오는 이야기와 상당히 맞지 않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고, 정확한 수치를 낼 수 있는 기관은 없을 겁니다. 지금 현재 당장에. 왜냐면 중국에서도 그렇게 공개를 하지 않고요. 해외 언론들에서는, 언론이나 조사기관에서는 주변에 있는 자료들 가지고 이런 실업률 계산을 예측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예상이 가능할 겁니다. 그 정도만. 요즘에 중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이야기 단어가 무엇이냐? 탕핑족입니다. 가만히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생산자의 역할도 하지 않고 소비자의 역할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캥거루족, 부모에게 의존하는 캥거루족이라고 하는 단어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용돈을 받거나 부모님의 일을 조금 도와주거나 아니면은 일부분의 일을 해주고 부모님한테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중국에서 엄청난 취업난이 있다고 합니다. 자,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중국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다 이런 얘기를 하고 2023년도까지 나와 있긴 한데 코로나 때도 15%에서 20% 뭐 한 요 정도 언저리를 놀고 있었어요. 근데 2023년 코로나 봉쇄도 끝났고 이제 중국이 다시 세계의 공장으로서 일을 한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21.3%까지 올라갔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위로 올라갔을 겁니다. 그 뒤에 기록을 중국이 지금 계속 공개를 하고 있지 않아서 그래서 진짜 전체 실업률이 얼마인지 상상이 되십니까?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이나 중국 관련돼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실업률이 높다라는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어느 정도다 이렇게는 얘기는 못 하시더라고요. 자, 이런 실업률이 생기면 뭐가 생깁니까? 자, 노숙자가 생깁니다. 중국의 노숙자가 많아지는 이유, 그리고 그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첫 번째는 홈리스, 부동산 구입을 해놓고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완공 착공이 안 돼서 중국이 이게 엄청 문제죠. 중국은 건물이 올라가기 전에 미리 분양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건설 중지가 된 부동산 때문에 집이 없는 상태인 사람이 있어서 이분들이 나와서 노숙하시거나 아니면 본인이 샀던 그 집, 아직 물도 안 들어오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있는 그 집에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자, 농민공이라고 해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방에서 올라온 노동 인력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요? 한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해고나 아니면 감봉 아니면 할 일이 없어져서 다시 내려가면 또 할 일도 없고 그래도 큰 도시에 남아가지고 뭐라도 있을까 하는 아니면 뭐 배달 플랫폼이나 이런 거를 기다리고 있거나 아니면은 일일 노동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특이하게 청년 노숙자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도 얘기하겠지만 중국의 실업률과 해고, 뭐 삭감 이런 건 그냥 거의 아주 일반적인 일이라서 청년들도 취업을 했는데 해고를 당한 비율도 엄청나게 높고 아니면 대학교를 나왔거나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취업을 못한 상태도 되게 많고 그러면 자기 집에 있으면 되는 건데 집이 아니고 본인만 대학교 때문에 아니면 뭐 일이나 취업 때문에 다른 장소로 나와 있는 청년들 이 해고되면서 이렇게 노숙자로 전락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폐업자 나왔고요. 지금도 중국의 소비 수축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폐업자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뉴스에 엄청나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취업이 되지 않거나 해고를 당한 사람 분들이에요.
자, 중국의 해고 수준이 상당히 높은데 이거를 그냥 높다 이렇게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엄청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드시죠? 지금 전 세계 알리와 테무가 저가 공세를 하고 있다. 이 싼 시장에서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지만 22년에 1만 명 해고했고요. 23년도에 2만 명 해고했습니다. 이런 회사가 알리익스프레스라는 회사, 이커머스 이런 회사가 사람이 많이 필요하지가 않거든요. 공장을 자기 걸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공장은 남의 거, 그 공장을 담당해가지고 누군가 한 명을 거기서 물건만 떼가지고 오게 해가지고 우리 사이트에다가 팔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공장을 돌리는 사람들도 없고 이 회사는 내가 열어준 사이트, 플랫폼이라는 곳에서 판매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들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사무직만 있으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도 해가 갈수록 높은 해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요 얘기는 제가 중국의 어떤 관련돼 있는 분한테 들은 얘기로 중국의 기업 기준으로 해고나 연봉 삭감을 겪은 사람이 30% 이상이라고도 본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해고나 연봉 삭감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자, 길거리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자, 요 옆에 있는 왼쪽에 있는 화면은 플랫폼입니다. 배달하는 플랫폼이죠. 배달하는 플랫폼에 있는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그냥 생활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기를 타고 있으면서. 근데 제가 듣기로는 최근에 제가 중국을 가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중국을 제일 많이 갔지만. 근데 지금 요즘에 가보면 최근에 가보신 분들한테 들어보면 이렇게 배달을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한국도 배달 어플 관련돼 있는 이런 플랫폼 관련자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어느 이상한 날을 딱 만나면 배달 건수가 없어서 그냥 멈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배달 건수가 안 나와. 계속 기다려도. 그래서 그냥 배달하시는 분들끼리 모이는 장소에 모여가지고 그냥 노닥거리다가 그냥 집에 들어가는 일도 생깁니다. 근데 지금 중국이 그런 일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자, 이 오른쪽은 선전이라는 선전시입니다.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하는데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선전시가 실리콘밸리 느낌이라기보다는 좀 한국의 용산 전자상가와 판교에 있는 이제 IT 기업들이 좀 섞여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실리콘밸리로 그냥 딱 IT 기업들로만 쫙 차여 있는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전체적으로 뭐 부품들, IT 부품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 판매하는 상가 같은 것들도 있고 좀 섞여 있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좀 될 것 같은데 그래도 IT 쪽에서는 굉장히 핫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를 중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부르는 거죠. 지금 이렇게 노숙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특히 문제가 뭐냐면 이 선전시에 있는 노숙자분들은 젊은 노숙자가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쪽 IT 기업이나 이쪽 상가에서 해고가 되거나 삭감 아니면 실업이 일어나가지고 지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젊은 노숙자들이 있다. 되게 많다고도 합니다. 이건 뉴스를 통해서도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또한 칭화대는 지난해 졸업생 중 15%만 취업이나 창업을 해서 일자리를 찾았고 80%는 진학이나 해외 유학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칭화대라고 하면은 그냥 거의 뭐 서울대 수준의 엄청나게 높은 대학교입니다. 그런 대학교에서 15%만 취업을 한 상태. 나머지는 다 뒤로 미룬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취업이 너무 어렵대요. 취업이 너무 어려워서 칭화대, 베이징대 이런 엄청 유명한 그리고 들어가기도 그렇게 어려운 대학교를 나오고 여러 가지 스펙을 쌓더라도 들어갈 장소가 없다고 합니다. 취직을 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제가 어떤 뉴스 기사를 보니까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부부가 둘 다 엘리트 출신이에요. 이런 칭화대나 베이징대 이런 아주 좋은 대학교를 나와가지고 아주 좋은 금융 컨설팅 회사에 들어간 겁니다. 중국에서 제일 손꼽히는 컨설팅 회사. 근데 남편도 삭감이 이뤄지고 본인도 삭감이 이뤄지면서 밀린 빚을 갚을 수가 없어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그것도 바로 삭제가 돼버렸습니다. 요것도 제가 나중에 언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은 이야기를 해보고요. 취업이 된 사람들도 감봉과 해고 때문에 힘든데 취업을 찾아야 되는 졸업생들도 어렵다는 소리입니다. 하루아침에 그냥 일자리를 잃어버리면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노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해고를 당한 사람들 중에서 100%가 노숙자로 가지는 않겠죠. 뭐 주변에 친구 집에서 산다던가 뭐 아니면은 뭐 부모님 집으로 다시 간다던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노숙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문제가 엄청나게 큰 뉴스인 겁니다. 노숙자로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본인이 해고를 당해도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노숙자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노숙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길밖에 없으니까. 자, 이런 안타까운 일들은 악순환의 고리를 계속 무한대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데요. 자, 중국의 부동산 침체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자신의 자산 가치가 떨어진 거죠. 그러면 소비가 위축이 되죠. 또 코로나 봉쇄도 했습니다. 그래서 소비가 또 위축이 돼요. 그러면 이 소비 위축이 된 것이 어떻게 되냐? 경제 둔화를 만들게 되고요. 이 경제 둔화가 되면, 경제 성장 둔화가 되면 감봉과 해고가 늘어납니다. 왜냐면은 구조 조정을 해야 되거든. 100만 원 벌고 있던 거를 40만 원을 벌게 되면 그 회사는 무엇을 먼저 선택을 할까요? 사람 자르는 일부터 먼저 하는 겁니다. 해고를 먼저 하는 겁니다. 아니면 감봉을 먼저 하는 겁니다. 이런 감봉과 해고 때문에 불안감이 증가가 되고요. 이 불안감이 증가가 된 것을 어떻게 되느냐? 소비를 하지 않고 불안한 환경이기 때문에 소비를 멈추고 저축을 하기 시작해요. 그럼 저축이라는 것은 좋은 거냐라고 보면 저축은 금융 흐름을 만들어내지 않아서 굉장히 좋지 않은 겁니다. 자, 중국 경제 비율을 보시면은 소비가 굉장히 높게 차지하고 있어요. 퍼센트로 봐주세요. 2003년도 아주 한 20년 전부터도 중국의 소비는 굉장히 빨간 색깔 선이지만 높습니다. 굉장히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중국의 소비 시장은 엄청 큰 거죠. 인구가 많으니까 소비 시장에다가 기대를 하고 소비 시장의 성장이 이 중국 경제 비중에 엄청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18년도까지 계속 쭉 소비가 올라가서 60%도 넘어가는 중국 경제 비율 중에 60% 넘게 소비예요. 이런 2018년까지 나와 있는 거지만 그 이후에 지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여간 100%까지 채울 수는 없겠지만 소비로만 그래도 높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었겠죠. 근데 이 높은 중국 경제 비중에서 소비가 굉장히 높은데 이 소비가 위축이 됐다. 아주 큰일이 된 겁니다. 이 소비 위축이 그냥 모든 걸 다 불러가지고 왔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이 얘기를 하면서 중국의 노숙자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정보는 한국도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한국도 자산을 대부분 부동산 형식으로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늘 조심해야 됩니다. 아니, 제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이미 진행되고 있어서 아주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나중에 하겠지만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중국의 실업률 노숙자가 증가하게 되는 것은 한국에도 영향이 당연히 있죠. 왜냐면 4번에서 이야기한 악순환이 돌면 제 지인 중에 중국 중간재 수출 회사에서 높은 자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중국에서 이런 중간재 수입을 안 하는 거예요. 본인 회사도 구조조정이나 해고를 하고 있고 생산을 옛날만큼 생산하지 않으니 한국에다가 나 중간재 좀 100만 개 줄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생산 캐파가 엄청나게 떨어진 상황인데 그 떨어진 상황이 어디에 충격을 받느냐? 그 중간의 부품이나 중간재를 수출해서 돈을 벌던 우리나라 회사들, 이런 회사들한테도 문제가 생기고요. 중국 경제가 안 좋아지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수출하는 두 번째 국가가 첫 번째는 미국이고요. 두 번째는 중국입니다. 근데 이 중국한테 수출을 할 거리가 없어지면 우리 경제는 좀 더 떨어지겠죠. 자, 이번에 중국 소비 중에서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 소비재가 있는데 화장품이 그렇게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화장품을 사지 않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졌다고 해요. 왜냐면 회사를 나갈 일이 없고 젊은 사람들이 어디 모임을 가지거나 돈을 쓸 일이 없기 때문에 화장을 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그런 현상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게 됐냐? 한국 화장품 회사 주가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을 또 따로 놓고 생각할 수도 없고 잘 됐다라고만 또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한국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야기하면 생각보다 중국의 실업률이 심각한 상태에 있다. 이거는 이제 점점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겁니다. 알 수 있고 그런 자료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것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중국 노숙자 증가로도 결과를 요 정도 도출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중국의 실업률이 심각한 상태다라는 것을 요런 노숙자 증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오늘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요. 다음번에 또 좋은 정보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